안녕하세요. 디지털생활제한 유정입니다. 이전에 인공지능이 PPT를 만들어주는 감마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감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감마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주제를 입력하게 되면요, 인공지능이 내용을 채워주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주제에 대해서 슬라이드, 내용, 그리고 어울리는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게 감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AI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 레이아웃을 바꿔줘, 이미지를 추천해줘,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보강해줘 라고 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까지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게 감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영상에선 주요한 기능만 살펴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마는 회원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주는 크레딧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00 크레딧을 주고요, 한번 AI로 생성을 하게 되면 40 크레딧이 나가고, 그리고 AI가 편집하면 10 크레딧이 나간다고 합니다. 감마 앱으로 직접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드린 링크로 가입을 하게 되면 200 크레딧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링크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회원 가입이 됐다면 간단하게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템플릿을 누르시면요,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사용해서 내 걸로 바꾸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I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빔 페이지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던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불러와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림이나 도표가 아니라 제목과 내용만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들은 제가 뒤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I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제만 입력하면 바로 슬라이드로 만들어진 방식이고요, 밑에 텍스트 데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입력하고 조절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우선은 가이드를 눌러서 이곳에다가 원하는 걸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문서, 웹페이지 각각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저는 챗GPT 사용 전략이라고 하고 한번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챗GPT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들, 목차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곳에 있는 걸 지워도 되고요, 이곳에서 하나 추가해 볼게요. 저는 이곳에다가 GPT 기업 적용 사례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요, 컨티뉴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을 컨티뉴. 자,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제가 원하는 슬라이드 페이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목차들이 있고요, 목차, 제가 원하는 기업 적용 사례를 누르면 기업 적용 사례들도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발표자 모드에 들어가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발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글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글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홈 표시를 누르시면요, 방금 만든 페이지를 볼 수 있고요, 이곳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홈 표시에 들어가서 이번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쪽 가이드가 아니고요, 텍스트 투 덱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요, 우리가 심도 있는 내용을 더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누르고요, 자, 이곳에다가 주제, 그리고 세부 내용, 그리고 어떤 기사 혹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면요, 그걸 기반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준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거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한글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상관없지만 한글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곳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국어가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자, 저는 주제만 입력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포맷은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장수를 몇 장 할 거냐 물어보는데요, 보통 8개, 조금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곳에서 장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8장 정도 하고요,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보면 연구개발, 설계 및 실험, 네, 좋습니다. 인프라 계획까지. 네, 물론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사용을 하셔야겠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기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면 목차를 저희가 들어가서 언제든지 목차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테마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걸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테마가 변경이 되죠. 저는 원래대로 한번 해볼까요? 누르고, 좋습니다. 이쪽에 쉐어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지금 있는 링크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가능하고요, 우리 팀원을 초대해서 공동으로 편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인베디드로 붙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눌러가지고요, 저희가 키보드를 눌러서 한 장 한 다음 장으로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ESC를 누르시면 원래대로 편집 모드로 돌아오고요. 풀스크린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 옆에 있는 풀스크린을 누르시면요, 화면을 크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코멘트를 단다거나 누가 얼마나 봤는지 분석도 가능하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를요, 이 점 3개 누르면 복제도 가능하고요.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AI가 만들어준 PPT 슬라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AI로 편집하는 방법, 내가 직접 편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AI 편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AI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이 보이는데요. 저희는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하고 이쪽에 AI 편집을 누르시고요. 이곳에다가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페이지와 어울리는 이미지를 추천해줘 라고 해가지고 보내볼게요. 어울리는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 입력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페이지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클릭을 하고요. 이쪽에는 AI 편집,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로 변경해줘 라고 보내면, 자, 그러면 지금처럼 표로 변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물어봐요. 원래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된 내용을 선택할 것인가. 저희는 제한된 내용을 선택하게 되면요, 지금처럼 표로 변경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플러스 눌러서 언제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AI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반영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를 누르면 빈카드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옆에 AI를 누르시면요, AI로 추가 가능합니다. 이곳에다가 저는 전기차 발전 방향이라고 입력하고 보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전기차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새로운 슬라이드가 하나가 추가가 되죠. 원하는 내용 입력하면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다가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미지가 있는 레이아웃으로 변경해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포함이 됐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만 있어도 이미지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AI 편집은 요소마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 있는 시장 분석이라는 곳에 점 3개를 눌러보시면요, 다양하게 내용과 함께 이곳에서 AI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요,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텍스트를 좀 더 넓히기, 그 다음에 압축하기, 요점으로 정리하기, 이미지를 제한하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더 매력적으로 이 프레임을 전환하는 기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카피들을요,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내용으로 바꿔줍니다. 무엇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심층 분석.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걸 바꾸려고 하면 영어로 변경이 됩니다. 아직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로 돌아오고요. 만약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네, 이곳에다가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네, 자, 이런 식으로 소 제목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제안해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내용을 좀 길게 써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점 3개 누르면 이곳에 AI가 있고요. 여기서 텍스트 펼치기를 누르면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글의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 기능도 있어요. 원래는 이 문장이 길이었다면 지금도 내용들이 풍성해진 걸 볼 수가 있죠. 내용이 좀 빈약하다 그러면 이걸로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AI 편집 말고 직접 편집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편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파워포인트처럼 자유자재롭게 편집하는 게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쓰는 프로그램이라서 복잡하게 레이아웃을 꾸민다거나 이런 것들은 파워포인트가 훨씬 더 낫고요. 감마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레이아웃에 간단하게 수정하는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슬라이드 편집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 있는 점 3개 눌러보시면요, 지금 있는 페이지를 복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 눌러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있는 페이지의 테마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카드 스타일을 누르시면요, 지금 보이는 카드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게끔 혹은 위로 배치가 되게끔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네, 그리고 뒤에 배경으로 까는 것도 가능합니다. 뒤에 배경을 깔았을 때 조금 더 잘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쪽에 오버레이 효과를 만들 수 있고요, 지금처럼 희미하게 혹은 조금 희미하게 혹은 분명하게 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배경은 언제든지 편집도 가능하고 추가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번역기를 돌려서 한글로 표현합니다. 번역기가 없으면은 영어로 전부 다 표시가 될 거예요. 저는 다시 번역기 돌려서 한국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테마를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 없는 거를 클릭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삭제도 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곳에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하고 페이지에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요,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목을 쓸 수 있고요, 어떤 레이아웃 선택할지 물어봅니다. 저는 위쪽에 배너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전기차 마케팅 세팅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파워포인트처럼 글자, 이미지, 그 다음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추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텍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눌러 가지고요, 글자 크기에 따라서 텍스트로 추가도 가능하고요, 글머리 기호별로 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텍스트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 추가가 가능합니다. 글자를 입력할 수 있죠? 반갑습니다.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글머리 기호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글머리 기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쪽에다가 안녕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블록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드래그하게 되면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녕이라는 맨 마지막 거를 점세기를 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요소 하나하나들이 블록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안녕에 있는 점세기를 가지고 위에 있는 안녕의 끝에다 갖다 놓으면요, 이런 식으로 칼럼 형식으로 두 개의 레이아웃으로 구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자, 3개의 칼럼들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내용을 채우기 전에 지금 있는 슬라이드에서 바로 내용을 채워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션을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블록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슬래시 기능이죠. 여기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빈 곳에서 슬래시를 누르면 이곳에 이미지나 혹은 제목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이모티콘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구나 여러가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슬래시를 눌러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모티콘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빈 화면에 추가도 가능하고요. 자, 이번부터는 템플릿으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템플릿을 누르시면요, 빈 카드부터 시작해서 텍스트 섹션이 2개에 있는 레이아웃도 보이고요, 조금 더 다양한 레이아웃들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빈 슬라이드보다는 이런 식으로 섹션이 세워져 있는 걸 추가하는 게 더 좋겠죠? 저는 이미지 3개 있는 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다가 바꿔볼게요. 전기차 종류라고 바꾸고요. 자, 물론 이곳에 이미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클릭하셔가지고 이곳에 있는 내용에다가 이미지 URL 혹은 이미지를 불러오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I 편집에서 전기차 이미지를 추천해달라고 할게요.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자, 위에 들어가면 좋은데 얘는 이제 2개 겹쳐집니다. 이럴 때는 하나를 클릭하고 딜리트, 네, 하나의 내용을 추가하고 밑에 거는 지우시고, 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고 밑에 건 지우시고,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 그 다음 텍스트, 그 밑에 있는 콜아웃 블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것이고요, 강조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메모 상자를 한번 해볼까요? 메모 상자를 넣고 이쪽에다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요, 자, 한번 프레젠테이션 모드에 들어가면 강조할 내용을 추가하는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경고 상자 눌러서 중간에 추가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정보합니다. 네, 조금 더 돋보이는 기능이 콜아웃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레이아웃을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빈 상자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아웃. 네, 좋습니다. 이곳에 있는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되면요, 다양한 그리드가 표현이 되고요, 이어를 한번 제가 드래그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2칸짜리 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4열짜리, 네, 클릭하게 되면 4열짜리 드래그가 만들어지고요, 저는 여기다가 1, 2, 3, 4, 네. 자, 이번엔 이미지를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갤러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필요 없어서 삭제, 얘도 삭제,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갤러리를 그대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갖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미지 업로드 말고요, 이곳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라고 입력을 하고요, 하나씩 원하는 자동차를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추가가 됩니다. 이미지를 여러 가지 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눌러서 같은 방식으로 추가, 네, 플러스 누르고 같은 방식으로 추가,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이미지들을 이런 방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각적 템플릿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타임라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잘 만들어진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팀 사진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네, 이런 식으로 팀 사진으로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저는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있는 내용에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제가 눌러서 내용 아래쪽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팀 사진이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처럼 시각적으로 괜찮은 템플릿들을 추가가 가능한데요, 조금 독특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좀 필요하죠.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곳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빈 페이지에다가. 네, 그러면 다이어그램은 별도로 수정창이 열리면 이거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더블 클릭해서 뭐 준비 단계, 활용 단계, 이런 식으로 글자로 수정할 수 있고요. 물론 내용도 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내용을 좀 보강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삭제나 선, 그 다음에 화살표 같은 게 가능한데요. 화살표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도형 같은 경우도 입력도 가능하고요. 화살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도형을 쭉 입력해 볼까요? 쭉 입력해서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해서 오피스 단계 입력을 하고 원하는 것을 위치를 시켜놓은 다음 X를 누르게 되면요, 화살표나 원하는 도형들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고요. 이곳에다 사진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검색을 해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갖고 와서 갖다 놓으면, 자, 사진을 입력할 수 있고요.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만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저희 처음에 배운 것처럼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이 사진만 크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동영상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 눌러서 저희는 빈 공간, 네, 이곳에다가 동영상 하나 갖고 올 건데요, 여러가지 동영상을 갖고 올 수 있는 플랫폼들을 보이는데 저희는 유튜브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유튜브 주소를 입력하고 고 누르면요, 자, 제가 제 유튜브 영상이 있고요, 제가 던을 누르면서 확인을 하면요, 자, 한번 프레젠테이션 모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플레이 누르면, 네, 바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곳에 있는 플랫폼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다른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곳에 보시면 다양한 것들 불러올 수 있어요. PDF로 부를 수 있고요, 피그마, 트위터, 좋습니다. 에어테이블도 보이고요, 이곳에 오피스 365랑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채셨나요?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싶은데 이건 좀 부족해 라고 하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져 있는 구글 문서를 그대로 불러오는 게 가능합니다. 자,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걸 만든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에 템플릿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구글 드라이브 올려도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공유 눌러서 지금 있는 파일을 링크가 있는 사용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요, 링크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복사를 했다면 이곳에다가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요. 자, 이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갖고 오면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컨트롤 V,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만든 거 그대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 보는 것처럼 제가 이쪽에 눌러서 슬라이드 쇼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누르면 여기서 바로 보여지지 않고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저희 연결된 게 바로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클릭을 하면 다음 장,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장,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장.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감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것들을 불러와서 연결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는 김에 이곳에서 구글 설문지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건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웹페이지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웹페이지라고 하면 설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저는 설문지를 하나, 템플릿을 하나 만들게요. 행사 등록 하나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링크 하나를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감마로 와서 저희는 아래쪽에 보면 뭐 버튼이나 에어테이블, 타입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곳에 구글 폼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맨 마지막에 구글 폼을 하고요, 이곳에 주소를 갖다 놓고 DON이 던을 누르시게 되면, 자, 지금처럼 구글 폼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보다가 혹은 슬라이드 쇼를 보다가 지금 있는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제출 누르면 바로 구글 폼까지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편집하는 내용을 보셨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사용하기보다는 중요한 것만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는 요긴한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감마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템플릿에 들어가서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요거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사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들이 만들어지고요. 물론 저희가 앞에 했던 것처럼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미지를 추가하면 하나의 웹페이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거 공유해서 저는 새로운 창 만들어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이벤트 페이지도 뚝딱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처럼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기존에 만들었던 파워포인트를 변환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챗 GPT에 관련된 슬라이드를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감마로 불러오면 변형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곳에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갖고 오지 않습니다. 뭘 갖고 오냐? 이곳에 있는 텍스트 중심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저장한 다음에 자, 이곳에 저희가 임포터를 누르시면요, 이곳에 파워포인트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약간 디자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AI로 만들 건데 이곳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입력할게요. 그러면 AI 마케팅 입력하고요. 자, 이곳에서 불러오시기 좋습니다. 임포트 눌러서 파워포인트를 선택을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자, 한국어가 안 돼 있으면 한국어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얘가 그대로 불러와서 일단 원고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생성을 누르고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한 다음에 계속을 누르면 자, 그러면 텍스트만 그대로 불러와서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줍니다. 원래 파워포인트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글자 정도만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바로 그 글을 긁어와서 디자인을 만들어주니까요.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감마라는 플랫폼을 A부터 Z까지 알아봤는데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해보시다가 이 기능 안 돼! 라고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 번 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